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과 한동훈, 한동훈과 이재명 묘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이 묘한 적대적 공생관계입니다.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쪽도 강해집니다.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도 약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재명 삼각관계 속에서 묘하게도 이재명과 한동훈이 같은 편을 먹고 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TV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 그 협박은 벌써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부터 독대를 해달라. 그리고 나도 비서실장을 데리고 가겠다. 원형 테이블로 해달라. 등등을 얘기할 때부터 사실은 한동훈은 자기 길을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협박을 했지만 한번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어가서 뒤지게 혼나고 나서 기가 꺾였고 그 다음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던 차에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동훈이가 이제 잠잠해졌던 겁니다. 한동훈이가 얼마나 정말 난리를 떨었습니까? 김건희 여사 순방 가지 마라. 김건희 여사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간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날선 공격을 하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도 차별화 내지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선긋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자, 그러던 차에 한동훈이는 말이죠. 아주 사실은 정계를 떠나야 할 그럴 만큼의 중요한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 차에 말이죠. 지금 한동훈이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스탠스를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말이죠. 민주당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를 재의결하는 것을 11월 28일 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기를 미뤘습니다. 다음 달 10일입니다. 10일로 미룬 이유가 뭐냐? 지금 한동훈계에서 이탈표가 나올지도 모른다. 저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할 때 4표의 이탈표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 계산하에 이거를 12월 10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동훈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간의 이간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면 박주민이가 이 한동훈 계 애들과 서로 내통을 했다.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는 얘기가까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오히려 친한계에서 박주민한테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라고 이렇게 사주를 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재명과 한동훈의 관계는 뭐냐 도대체가. 지난번에도 둘이 1차 회담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는 용산을 들어가는 날 대통령을 뵙기 4시간 전에 야당 대표에게 뭐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발표해버린 거예요. 물론 그때 이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동훈이가 용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는 먼저 한번 들어가서 대통령을 갖다가 뵙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한동훈에게 덕담을 한 거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란다. 이 정도 말한 건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 한동훈이가 이재명한테 2차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라고 던졌던 거죠. 지금도 그게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했다면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자 한동훈이가 정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너무 잘 알아서 저것이 영악해서 그런 거냐 사악한 거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나는 지금 대통령 만나뵈러 가는데 대통령 만나 뵙고 가서 얘기할 것 그 챙기기도 급한데 무슨 그 4시간 전에 야당 대표하고 회담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치를 안 해봐서 순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너무 사악한 거냐 일부러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나 야당 대표 만날 수도 있다. 여차하면 나 야당 대표 손잡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위한 것이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둘 다인 것 같아요. 정치적 미숙아인 동시에 내지는 아주 사악한 그러니까 정치적 협박을 어디서 배워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혼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약간의 기가 죽었는데 그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새가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저 자기들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통령 만나고 와서 다음날 불러 모은 거예요. 얼마나 유아틱합니까? 상당히 유아틱하죠? 나도 새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근데 지금 이제 당원 게시판에서 궁지에 몰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어떤 수를 내놨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지난번에 2차 때는 말이죠. 그것은 헌법에 반한다. 그래가지고서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먼저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안 합니다. 가타부타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어쩌면 저 민주당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뭔가 카드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내가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탈표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탈표는 안 나옵니다.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탈표가 안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동훈이가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습니까? 한번 배신자 되면 영원한 배신자. 유시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배신했다가 정치 생명이 끝난 거 아닙니까? 김무성이 배신했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무성을 갖다가 또 자리를 하나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미국에서부터 교포부터 시작해서 김무성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 때린 놈이다. 그래갖고 자리를 못 줬다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신이 결국은 치명적인 어떤 좋은 글씨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그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감히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딜 배신합니까? 절대 그렇게 배신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신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한동훈이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자, 칼집에 칼처럼 쓸 거야. 칼집에 칼. 칼은 밖으로 나오면 이미 그 어떤 그 압박감 내지는 그 무게가 떨어지는 거예요.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무서운 거예요. 일단 빼는 순간 덜 무섭다니까. 다시 말해서 핵무기라는 것은 내가 핵무기 갖고 쓴다 그럴 때 그것이 상대방을 무섭게 하는 거지. 막상 쓰거나 무서우고 자식할 게 뭐 있어. 나도 그럼 쏘는 거지 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를 못 시켜요. 배신자가 되기 때문에 못 시키는 거고 그 칼을 쓰면 오히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쓴다 하면서 이걸 갖고서 이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동훈이가 무슨 뭐 배신을 때리네, 한동훈이가 무슨 뭐 이탈표를 만드네,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한동훈이는 대신 이 제명하고 서로 좀 있으면 분명히 또 2차 회담을 한다. 2차 회담을 안 하더라도 서로 또 이렇게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이재명과 한동훈 간에 서로 적대적 공생 관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려 할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하나 가지고도 지금 버거워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하나도 못 막아주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한동훈마저 이재명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둘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이 고립무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보시겠습니까? 안 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이를 갈아치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갖다가 이제 갈아치우고 다시 비대위를 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이제 막바지에 왔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계속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비난하고 또 공격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이재명 쪽으로 화살을 완전히 돌려가지고 이재명을 그냥 완전히 작살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건지 이 지금 기로의 분기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그렇게 뭉갤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과 한동훈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를 앞으로도 하리라고는 또 해나가려고 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한동훈이는 확실하게 이재명을 손절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말이죠. 한동훈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적대적 공생관계 이런 거 계속한다면 한동훈의 미래는 없다.
벌써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을 버린 건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근데 한동훈이가 결국은 배신을 못 때릴 거다. 배신 때렸다가는 죽은 글씨가 찍히고 그 다음에 배신 때렸다가는 그야말로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인생 종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